모욕 발언과 엉터리 논문으로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램지어 교수, 모두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램지어 교수보다 더한 모즈리가 등장했습니다. 와세다대 사회학부의 아리마 데스오 교수입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동이 부끄러울 만도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두 사람은 정상이 아닌 듯합니다. 특히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아리마 교수의 행보에 심지어는 일본 대학생들도 이거 못 봐주겠다 라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이고 왜곡된 역사를 배운 학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했으면 일부 일본인들에게도 반감을 산 것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램지어 교수는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논문을 향한 비판을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벌인 소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얼마 전 이를 부당한 공격을 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램지어의 논문을 후원한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악명 높은 전범 기업인데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그룹의 후원을 받은 인물이라 그런지 하는 행동도 추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쪽팔린 것도 모르는 듯한 램지어 교수는 지난 8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기도 하필 광복절 연휴였던지라 더 기억에 남는데요.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학계의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주제넘게 논문의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그가 이렇게 망원 수위를 높일 수 있었던 공간은 다름 아닌 와세다대 사회과학부에서 미디어 이론 강의를 맡고 있는 아리마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8월 램지어 교수의 망언이 수면 위에 오르기 전인 7월 위안부는 모두 합의 계약을 했다라는 제목이 쓰여진 아리마 교수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책의 소개글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강제로 연행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서문에서 낯익은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램지어 교수였죠. 램지어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일본군은 매춘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라며 아리마 교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다시 일본군 공문서에서도 위안부 강제 모집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런 걸 공문서를 만들어서 진행했는지 되묻고 싶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3년 제주도에서 직접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증거를 담은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이 발간된 후 한국에서 피해 보상 청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에서 일했거나 아버지의 압력 때문에 위안부가 됐다고 했던 여성들도 이 책이 나온 이후 강제 연행됐다고 말을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욕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아물지 못한 상처는 또다시 덧나게 되었죠. 그러나 램지어 교수와 아리마 교수에게 피해자들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독자들이 피해자들의 주장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까지 남기는 양심 없는 모습이었죠. 일본 우익 세력의 선전 출판물 공간을 빌려 그들의 희망사항 혹은 개인의 의견을 유포하는 데 급급한 치졸한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피가 거꾸로 솟는 소식이었지만 일본인들에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망언은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 교수의 선을 넘는 행동은 지속되어 왔고 결국 일부 일본인들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며 지난 5일 인터넷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놀라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일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축인 무빙 비욘드 헤이트라는 단체가 아리마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차별을 선동하고 역사 부정 발언을 되풀이하는 아리마 교수의 해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에서 아리마 교수가 지난달 26일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인이나 한국계 사람들이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 브랜드인 스시와 라면을 팔고 있다는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정기적으로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근거도 없이 한국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가리키면서 일본 브랜드를 이용해 장사한다고 발언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한 것이라는 지적이었죠. 또 단체는 아리마 교수가 평소에도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증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들이 보다 못해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4일 아리마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지난 4일 아리마 교수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 사죄를 하라고 하고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왠지 매우 이상하다며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병사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글동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루 전인 3일에도 모든 면에서 위안부는 일본군보다 혜택을 받았다라는 똥을 올렸죠. 일본의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의 입장에서 온갖 못볼 짓들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교수를 맡고 있다는 건 창피하기도 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은 학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심각한 차별과 역사 부정을 일삼아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하면서 강의 중에도 문제 발언을 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경우 유학생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강의 중에 차별이 행해질 경우 대학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며 아리마 교수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죠. 이어 그의 강의 중에 심각한 차별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요구도 덧붙였는데요. 이 청원글은 7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6,768명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일본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한 보도가 전해졌는데 대부분 청원글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반응 중에서 6,500개의 공감을 얻으며 가장 상단에 고정된 댓글은 위안부는 절반 이상이 스스로 지원했고 나머지 절반은 부모나 중개인에 속아서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의 월급은 장교 클래스의 고액으로 지급되었고 휴일도 있고 장교와 데이트도 했다. 일본군이 강제로 데려온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리마 교수 해임 청원을 지지한 수만큼의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의견에 맞장구를 쳐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경악스럽고 끔찍한 광경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진실을 말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아리마 교수를 지지한다. 고작 저런 청원으로 대학 인사가 처리될 수 있을까? 너무 우습다. 한국과 달리 불행히도 일본은 단순한 감정론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대학에 쓸모없는 학생이겠군요. 서명한 사람들에게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원글에 대한 소식은 국내에도 전해졌고 램지어 교수와 아리마 교수의 만행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저런 것도 교수라고, 저런 인간에게 학생들이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저런 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할 상황인 듯.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잊지 맙시다. 일본 단체가 청원글을 올렸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본인 전체가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일부지만 영혼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일본 국격이 더 떨어진다는 걸 좀 알았으면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데일리 신초는 한국의 역사인식은 건국부터 삐뚤어졌다. 일본이 사죄해도 소용없다는 보도를 전한 바 있는데요. 한국 역사 교과서가 과장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항일 운동사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은 우리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데일리 신초는 아리마 교수의 저서 이렇게 역사 문제는 왜곡된다 해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대목을 인용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리마 교수는 한국이 교과서 등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와 달리 사실보다는 건국 이념이나 정치 이념이 중시된 것이라고 지적했죠. 이처럼 아리마 교수의 엉터리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한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또 그는 위안부 망언을 트위터에 올렸던 4일 서울이나 부산의 한국인도 일본인에게 헤이트 스피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및 혐오 발언인데요. 일본 중앙정부와 오사카시, 가와사키시 등은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도입해 일본인이 한국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때문에 아리마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 물물 교환을 해야 균형이 잡히지 않겠냐고 주장한 거죠. 램지어 교수 사태는 엉터리 논문을 실수로 통과시킨 학술지들이 제때 철회 처리를 하지 못하고 대학 당국도 필요한 적절한 징계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램지어 교수보다 더한 역사 왜곡과 부정,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 교수에게 꼭 적절한 징계가 처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